자, 이 장면을 살짝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 평가와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팬분들이 있더라도 홍명보의 많은 사랑과 격려. 자, 들으셨습니까? 지금 뭐 여기 영상에 보면 홍명보 나가라 뭐 빗발치는 축구 팬들 온 국민분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 오죽했으면 내부에서 다양한 제보가 나왔다. 축구협회 청문회에 이분들까지 모두 불렀다. 7개월 동안 정말 분개함이 터져 나왔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니 아주 가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나가라는 이 빗발치는 많은 국민분들의 모습, 여기에 홍명보 감독은 뭐라 했습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들에게 의존했다라는 평가도 있었다라는 질문에 본인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야, 이게 참 사실 안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의 사태는 심각한데, 이게 가만히 있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분들의 분개함을 쏟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생각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발언 아니겠습니까?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팔레스타인전 때 무승부했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전술이 완벽했다. 참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에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제보를 몇 가지 받았고, 선임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건 팩트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 모두가 국회에 출석한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몇몇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 네 사람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은요, 온 국민들을 깜짝 놀래키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과연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입증해낼 수 있을까? 홍명보호 자체가 우려와 비판 속에 3차 예선에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이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의 정몽규 협회장, 국회의 문체위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이 축구협회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논란을 해명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만전 때 이후에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보지 못했거나 이 팔레스타인전 때처럼 그래도 조금 죄스러운 마음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뭐 방금 이 영상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완전히 다른 생각이고, 그 생각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다.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야, 이거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홍명보 감독이 24일 날 국회에 출석하여 과연 자신의 공정성을 얼마나 증명해낼 수 있을지 많은 의문점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박문성 해설위원은요, 소신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정몽규 나가, 판 달라질 것이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보면 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라디오 방송 중에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오만전은 손흥민 선수가 한 80분 때부터 무릎이나 허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이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상 오만전도 패배했을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국가대표 오만전, 팔레스타인전을 겪으면서 굉장한 피로도가 생겼고, 결국 이번 토트넘전에서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모든 비판은 손흥민 선수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있지, 이런 말도 지겹다. 토트넘 팬들은 주장에 쓴소리를 원한다. 단단히 착각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패배했음에도 사실 토트넘 호스퍼가 아스날을 지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죠. 손흥민 선수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뛰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서울에서도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무승부가 된 이후에 오만으로 떠나 경기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후유증이 아스날전에서 고스란히 눈에 드러나게 된 거죠. 이날 손흥민 선수는 특히나 몸이 무거워 보였고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장, 토트넘으로 돌아가서도 주장, 이 책임을 짊어지면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결국에는 이 손흥민 선수에게 풋볼 런던은 5점을 매겼습니다. 결국 슈팅이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기브미 스포츠라는 곳에선 손흥민의 인터뷰를 꼬집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지배했고 내용도 좋았지만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배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착각에 가까운 평가다. 팬들은 손흥민의 발언에 공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경기를 지배하는 건 다르다. 패배 속에서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반응도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요, 놀랍게도 손흥민을 향해 비판을 했어요.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냐? 우리도 눈이 있다. 경기력은 한심했다. 이런 말 듣는 것도 지겹다. 경기를 지배하든 말든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비판을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모조리 떠안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부담감을 이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짊어지며 오만전을 3대1로 이끌어냈는데 이 홍명보 감독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 의존했다라는 평가에 끝까지 저거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고 생각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다. 우리는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몇 번을 돌려봐도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의 피로도가 이미 오만전에서 많이 눈에 보였었다라는 거죠. 박문성 해설위원의 인터뷰를 짧게 요약해보면 이런 맥락입니다. 손흥민, 이강인이 홍명보 살렸다. 오만전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역대급 선수들이 있는 한국팀임에도 국가대표는 역대급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전술적인 문제점, 헛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불화설, 이 고자질하듯 외부를 유출하는 리더들에게 문제가 있고 이제 예선전이 목표인 건가? 홍명보호는 국제 본선 경쟁력을 두고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파 랭킹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팔레스타인 오만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이 국제무대 본선에 갔을 때 이거 뭐 16강 진출도 못하고 탈락할 정도로 강팀이 많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금 예선전에서 저 모습 가지고 우리는 완벽했다. 그새 입장을 바꾸는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겁니다. 선수들끼리도 감독을 평가하고 동기부여만으로는 이 국가대표를 끌어낼 수가 없다. 상암 경기장의 잔디 문제, 돈이 문제다. 잔디 굴리를 당연히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 이러한 말들을 좀 많이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역대급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력은 굉장히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고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 손흥민이라는 역대급 선수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전술이 승리를 이끌었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일본 축구와 굉장히 한국 축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스템부터 대표팀의 지원까지 거듭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일본 축구는요. 5대0, 7대0. 우리나라와 라이벌로 평가받았던 일본은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축구는 지난해 2월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죠. 협회의 행정 문제, 대표팀의 경기력 저하, 모든 면에서 일본 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축구 인프라도 거대하고 유소년 육성 방식부터 아예 기본부터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최근에는 한국과의 이 실력 면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명보호가 만약 일본 국가대표팀과 전면전을 벌이면 이거 5대0 나올 수도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홍명보 감독과 관계자들,
이 4명이 국회에 출석하는데 결정적인 제보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 과정의 거짓 언론 플레이, 불투명 행정의 갑질, 에이전트의 폭로가 쏟아진 겁니다. 유로 우승 감독보다 홍명보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갑질로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포츠 에이전시 관계자가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 선임을 포기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갑질, 불투명한 행정 절차를 보였다며 협회를 굉장히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JP 스포츠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이 관계자는요, 대한민국 축구감독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 대한축구협회가 에르베 르나르 감독을 국가대표 선임으로 하기 위해 접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마지막까지도 축구협회의 답신을 기다렸는데 이 감독에게 협회의 무례한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했던 상황을 겪으며 굉장히 놀랐다. 언론을 통해 르나르 감독에 대한 거짓말이 쳐졌고 그가 연봉과 거주 조건 모든 요구에 승낙을 했음에도 축구협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 르나르 감독은요, 한국 대표팀 감독의 굉장히 큰 후보였는데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르디부아르 감독을 맡으며 2차례 아프리카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 완전 전술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국 전 이미 짜여진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이 되었고 이에 대한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유로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은 그보다 더 거대한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20억, 30억 연봉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는데도 무시를 당했고 태도가 거만했고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 대한축구협회는 굉장히 이상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축구계에 고백을 하는 거죠. 클럽이 자신들의 수입을 자생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에 리그 발전을 위한 협조는커녕 감독을 중도에 채워가는 협회가 무슨 축구협회냐? 세계대회 진출을 논할 수 있겠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안하지 않냐? 강자라는 이유로 가져가는 것은 동물의 습성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진실, 홍명보 감독이 과연 이번 24일 국회 출석 때 스스로 고백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는 건 이건 무조건 불러가지고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요렇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거든요. 그러니 참 이게 홍명보 감독 입장에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은요,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축구협회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 결국 문체위의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만 이러한 말을 하느냐?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지난달 이기현 의원 등이 축구협회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홍 감독과 정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축구 팬들의 관심은요, 홍 감독과 정 회장이 실제로 24일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에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체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요, 두 사람 모두 출석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정몽규 회장은 4연임에 도전하는 만큼 현안 질의에서 이해할 만한 재출마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게 되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두 사람에겐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거죠. 야, 이거 해석해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 증인 출석 안 하겠다라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유가 아니라 정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불출석하게 되면 징역살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거의 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른바 셀럽들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맹탕 질의로 웃음거리가 되거나 출석한 셀럽을 과도하게 코너로 몰다가 빈축을 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허술한 질문을 했던가 아니면 굉장히 코너까지 몰아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뭐 앙드레 김 그리고 이 백종원 사태 등등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선동열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번 홍명보 감독을 부르는 이번 국회 출석은요. 결국 문제점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굉장한 압박수사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걸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라면 손발 떨리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과연 이 엄청나게 코너로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조차 빤히 바라봐도 이번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데 과연 이걸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이 잘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은 지금 경기적으로도 굉장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일본이 해내고 있다. A매치 2연전 7대0, 5대0 그야말로 연속으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협회에서 지원한 전세기 그리고 동기부여 덕분이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거 홍명보호와 너무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두 감독이 굉장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점, 일본 감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감독의 선임이 됐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많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독 선임 과정에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 대표팀은요, 강해진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해외파 증가로 인한 실력과 뭐 경험치 향상 등등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신력도 무장이 됐고, 특히 도쿄올림픽,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안컵 등으로 인해 팀이 하나로 뭉쳤고, 승리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전세기를 지원하는 일본 축구협회의 이런 씀씀이까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 지금 뭐 횡령을 했네 마네. 대한축구협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오히려 일본 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흥민 선수를 공항에서 마주치고 아니 손흥민이 여기 왜 있어? 라는 이야기를 놀라워하며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감독의 어떤 능력 여부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에서의 지원을 해주는 모양새까지 일본하고 극도로 차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소팀이라고 했었던 두 팀과의 2연전에서 무승부, 겨우겨우 3대1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7대0, 5대0 압도적인 대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대한민국 축구의 결과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은 본인의 후반전 전술로 인해서 오만전에 승리를 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손흥민의 능력으로 골 넣었다. 홍명보호는 여전히 전술이 부족하다. 박문성 해설위원은요,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오만전은 선수들의 개인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번 두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둘 다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에게 익숙한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고 새로운 선수들을 뽑긴 했지만 중용되지 않았다. 전술적으로도 무언가 확 달라지지 않았다. 두 경기에서 1승 1무로 패배하진 않았지만 답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홍명보 감독으로 교체가 됐는데 왜 그 이전과 똑같냐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겠냐. 축구에서 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축구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감독의 비중이 그만큼 크게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선수들이 이겼다라고 말을 할까요? 홍명보 감독은 지금의 추세와 안 맞냐라는 질문에 최신 전술 트렌드에 맞지는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두 경기 모두 4-3-2-1 전술을 사용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은 4-2-3-1이다. 최전방에 9번 스트라이커의 선수를 항상 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전술적으로 상대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잘 주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을 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전은 정말 경기 중에 역대 최악이었다. 손흥민의 앞서 나가는 골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 전술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히나 팀플레이로 진행하는 이 축구 경기 중에서 전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전술을 펼쳐내는 감독이 너무나 중요한데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냐라는 질문에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선임 과정이 공정했느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 그간 거론됐던 감독들보다 전술 능력이 뛰어나냐라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울산 현대가 승리를 많이 했던 것도 결국 선수들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어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리스만 감독과 전술적으로도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꼬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선수들에게도 미쳤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축구팬들의 불신 굉장히 큰데 이 문제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국회에서의 출석이 아마 큰 판가름을 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축구협회의 문제점은 무능력함 그리고 불공정함에 있다라고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축구협회도 홍명보 감독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요르단 원정 이라크 홈 경기 사실상 이 두 경기가 우리 조에서의 선두 결정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기에서 좋지 않은 성적 패배라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지지하는 유일한 선수가 이강인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홍명보 감독님을 100% 믿고 따른다. 이강인의 지지 선언이 시선을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축구 팬들, 전문가들, 앞에 말씀드렸던 해설위원들조차 사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신뢰가 바닥입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5일날 팔레스타인과의 홈경기 이후에 우리 선수들은 100% 감독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충분히 감독님이 저희도 이기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100%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과연 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작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것에 대하여 이 들끓는 여론이요 여전히 자자들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과 함께 최다 추천을 받았던 또 다른 외국인 감독까지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홍명보 감독이 아니었어도 최고로 추천을 많이 받은 외국인 감독도 존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감독을 기용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난리가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바로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FC 감독을 가장 많이 추천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면서 야, 누가 해도 홍명보 감독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축구 팬들과 국민적 비판이 그야말로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홍명보 감독이 무능하다. 홍명보 감독이 뭐 오만전에서 뭐 팔레스타인전에서 졸전을 펼쳤네. 그런 것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왜 홍명보 감독이 말을 바꾸고 연봉 20억, 연봉 30억 이 수십억의 돈을 원해서 갑자기 국가대표 감독이 되겠다라고 이 말을 바꾼 게 아니냐. 그런데 감독이 말을 바꿀 순 있어도 이걸 또 진짜 기용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이 내부적인 공정성의 문제점이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 박은호 감독도 홍명보 감독과 유사하게 최다 추천을 받았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전력강화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죠. 이 10차 회의 때 사실 박은호 감독이 홍명보 감독과 가장 많은 7표를 받았었다라고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도대체 왜 그러면 홍명보 감독을 대한축구협회는 선택을 했느냐. 그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전에서 졸전을 펼쳤고 오만전에서조차 선수들의 해조 플레이. 오죽했으면 해조 플레이라고 지금 조롱받고 있겠습니까? 감독의 전술이 빛을 발하는 축구가 아니라 축구 선수에게 해줘, 이겨줘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감독이 왔어도 홍명보 감독보단 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충분히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가대표팀의 장거리 이동 영향 때문인가 피곤했던 손흥민 유효 슈팅이 빵개 존재감이 없었다. 알다시피 이번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조차 한 개도 없을 만큼 너무나 무거운 몸놀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주장직을 맡지 말고 그냥 저렇게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는 이미 썩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저에게 오죽했으면 홍명보 감독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도 빼달라. 저게 무슨 감독이냐? 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 분들까지. 야, 그러니 사실 이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토트넘에서조차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이거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속이 썩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승리를 위해 손흥민 선수가 너무 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모습 처음인 손흥민, 날아간 우승 꿈에 감독을 저격했다.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게 없다. 너무 좌절스럽다. 바로 북런던 더비의 페인으로 작용한 세트피스 문제를 다시 한번 꼬집게 된 겁니다. 우승의 꿈이 날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탄스럽다. 실망스러운 세트피스 수비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나라도 이번 오만전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전 때 엄청난 공격 돌파로 실점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세트피스가 엉망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땐 손흥민 선수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위로해줬죠.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홍명보 감독이란 존재가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까지 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딱 꼬집었어요. 세트피스 수비가 엉망이다.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난 시즌처럼 세트 플레이에서 실점을 했다. 정말 실망스럽다. 팬들도 실망했을 것이고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손흥민 선수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번 오만전과 팔레스타인전에서 얼마나 전술적인 문제점, 세트피스의 문제점, 중앙 돌파력의 허술함 등이 많은 전문가들과 해설위원, 솔직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수준급의 축구 팬들분이 많잖아요. 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손흥민 선수의 이 활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은 오만전에서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악영향이 손흥민 선수에게 끼쳐져서 피로함을 몰고 왔다. 물론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사실 승리할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황당할 수밖에 없고,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홍명보호 본선 진출권 노리는 쿠웨이트 축구협회 이사진이 총사퇴했다. 야, 무슨 말일까요? 홈경기에 난장판 개최, 쿠웨이트 축구협회 이사회 전원 사임. 지금 이런 기사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사진들이 총사퇴를 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봤더니 이 쿠웨이트 축구협회 이사회가 전원 사퇴했다라는 건요. 쿠웨이트 축구 팬들을 경기장 밖에서 폭염에게 시달리게 만들면서 이사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임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쿠웨이트 뭐 이사회가 뭐 어쩌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쿠웨이트를 응원하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도대체 홍명보호와 무슨 상관인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 상대였던 쿠웨이트이기 때문에 이들의 축구협회 이사진이 전체 총사퇴를 했다라는 건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만 명 규모의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던 팬들이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됐고 막 쓰러지고 물을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들이 온라인에 번지게 됐던 겁니다. 협회는 경기 직후 사무총장과 홍보 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며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이들과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이 오는 11월 24일 쿠웨이트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축구협회 자체가 지금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 쿠웨이트전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쿠웨이트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서 이사진이 전원 사퇴를 했든 말든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축구계의 정몽규 홍명보, 배드민턴 협회장의 김택규 협회장, 국회 증인만 25명,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 바로 문체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살짝 넘어가서 알다시피 24일 현안 질의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입수했다라고 진종호 국민의힘의 의원이 밝혔지 않습니까? 결국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돼서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앞뒤 볼 것 없이 홍명보 감독은 당연하거니와 협회장까지 전부 다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문체부 역시 여러 협회에 대한 제보와 확인 관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이 있었다. 정치권 공세에 사면 초과에 빠진 축구협회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정몽구 협회장과 이 홍명보 감독의 참고인 출석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회의록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많은 논란거리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뭐 4연임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노조가 나서서 정몽규 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결국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전술로 인해서 오만전에서 승리를 했다. 뭐 그런 말을 백날한다 한들 결국 국민들의 분개함이 나온 것은 공정성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지점이었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증거들을 문체부가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허위 브리핑 내용까지 밝혀졌잖아요. 이 과정의 공정성의 문제성이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 긴급 사퇴, 경질 충분히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이강인, 한국 축구의 황금기를 여는 트라이앵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축구가 자중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혼란에 빠져 지척거릴 때가 아니다.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 있었던 오만전에서의 3대1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렇게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에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에 승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티켓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3차 예선을 위한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갈 경우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B조에서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등 나머지 5팀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미 팔레스타인과 오만과의 경기를 하여 승점 4점을 획득했지만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하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 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시선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전폭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뒤늦게 터진 2골로 인해 다시금 희망의 싹이 트고 있는데 이 월드컵 본선 진출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축구를 되살려야 한다라는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감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의 성적들은 기대치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진행되어 왔었던 5번의 월드컵 본선에 꾸준하게 올랐지만 16강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3번이나 있었고 2번은 턱걸이를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습니다. 당연히 4강은커녕 8강에조차 드는 꿈은 사치로 여겨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일본 축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예선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탈아시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이라면 본선 진출은 물론 본선에서 8강 이내에 드는 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홍명보 감독이 취임했지만 현 시점에서 외국인보다 국내파가 한국 축구를 이끌 시점이 왔다라는 지적과 함께 가장 좋은 실력을 가진 국내파 감독이라면 홍명보가 제일 먼저 거론된다라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